뭐 이제 그만두신다는 설도 있어요. 제가 전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한을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중재를 마무리하겠다. 장관님 언제까지라고 해결하고 가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우리들의 문제로 받아들이자고 제가 정부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기 문제 대책이 전형적인 대표적인 늑장 행정 사례라고 많은 동료원들이 질타를 하셨는데요. 이 전세 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역의 문제가 전국화된 우리 골드라인 문제, 이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 당국이 이게 무책임,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교통 대책은 세우지 않아서 2량짜리 이 꼬마 경전철을 만들었던, 그리고 최근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굉장한 밀집도, 장관님 이게 밀집도 285%라는 거는 이제는 아마 아셨을 텐데, 이런 문제들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최근에 마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비극적인 일들이 있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올해만 15건의 과호흡 증세 뭐 이런 졸도 증세가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도 한 3건이 있고 나서야 장관님도 찾아가시고 대통령과 지시까지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그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건지, 적어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 문제가 빨리 대처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전혀 대처가 없었던 건지 국토부 입장은 뭡니까? 아시다시피 이 김포의 이 골드라인은 원래 설계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뭐 옛날 얘기고 현재의 대처 문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 이게 1제곱미터당 7에서 8명입니다. 이 이태원 참사 때 밀집도가 9에서 10명이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수준의 지금 상황이었는데 이 대처가 왜 늦었는지, 최근에 장관님도 2번인가 다녀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대책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져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인 건데, 저는 이 대책들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하나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대책이라는 것도 서울시와도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21년 6월 이후에 서울시는 우리 김포에서 개화역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전용차로 문제를 국토부에서 전혀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입장이 뭡니까? 우리 국토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만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반박이 잘못된 겁니까? 뭐 세부적인 뭐 경과 과정에 대한 왈가왈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김포시의 그 애절한 호소를 듣고 제가 나서서 서울시의 문제 제기도 하고 이 부분이 바로 협조가 되도록 개입을 했던 거고요. 그 대광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하시겠지만 우리 광역교통 대책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의 여러 가지 대책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김포에서 올림픽도로를 통해서 당산역이든 이런 간선급행 열차 BTX를 해야 된다라는 대책 발표가 있었는데 그게 21년 6월 발표 이후에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장관님, 서울시의 많은 시민들이 경기도로 이주가 되었는데 이 이후에 전혀 모든 경기도 주민들은 외곽에서 환승해서 들어오라는 입장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 서울시 태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문제 제기를 했고 협조를 한다라는 약속을 받아낸 상태에서 지금 실무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부권의 BTX도 그렇고 동부권의 BTX도 그렇고 빨리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이 근본적인 정시성을 담보한 버스 대책도 효과가 있는 건데 서울시가 너무 오세훈 시장이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 더 질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적극적인 협력 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대책 중에 김포 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대책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수륙 양용버스, 지금 또 서울시는 거기에 더해서 리버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교통 현실에서 1분 1초 가깝고 우리처럼 내려서 여의도에서 내리든 잠실에서 내리든 제대로 된 그 지하철역이 없이
이 자신들의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갈 수 없는데 이런 수륙 양용버스나 리버버스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선착장까지의 이동, 그다음 고수부지에서의 이동, 고수부지에서 다시 대중교통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과의 연결성, 그다음 요금 같은 경우가 영국에는 15,000원 이상의 요금대입니다. 요금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서울연구원의 자체 연구 결과 이 부분이 0.4대의 그 타당성이 나와가지고 폐기된 그런 자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거라는 장관님 교통 대책으로는 부적절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 하시냐면 어제 대광위원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9호선 급행열차의 차량 기지가 개화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9호선 급행열차는 김포공항역에서만 출발을 해요. 그래서 분산 효과 때문에 분산을 위해서 그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개화역에서도 출발하는 방향 급행을 그러면 굳이 김포공항까지 안 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광위원장님도 다시 한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도 그렇고 앞으로 그 도시철도도 그렇고 출발지와 목적지를 그 자체를 분산시키고 직접 연결하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장관님이 강구하겠습니다. 가셨던 개화역에 환승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걸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분산시킬 수 있는 잘 모든 한번 방안을 연구해서 9호선 급행열차가 개화역에서도 출발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도 지적했고 장관님 제가 21년도에 삭발한 거 아시죠? 아시나요? 아, 미처 몰랐습니다. 이 4차 광역철도 문제 때문에 삭발까지 했고 많은 시민들이 했었습니다. 다 이게 같은 절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4월 또는 5월에 예타 대상 심사가 있습니다. 서부광역급행철도, 인천 지하철 2호선 현장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에 대상 심사가 되어서 예타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게 하나. 장관님 더 이제 뭐 국토부 손을 떠났지만 하셔야 될 거 하고 두 번째가 아까 김희국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5호선 문제예요. 우리 대광에서 중재를 하고 있지만 이 중재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또 장관님 뭐 이제 그만두신다는 설도 있어요. 제가 전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한을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중재를 마무리하겠다. 장관님 언제까지라고 대표해 주시겠습니까? 시안을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 그렇고요. 않고는 예. 김포 시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계속 인천시 입장하고 김포시 입장 다 다르다고만 얘기하면서 끝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시한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장관님 나가시기 전에 빨리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결하고 가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5호선 문제가 되려면 그 시한이 정해져서 노선이 확정이 돼야 되고 예타 면제 문제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관님 적극적인 의지 추진 의사 밝혀주셨는데 오늘 김희국 의원이 질문하는 걸 보니까 또 이게 기재부 소관이다 이렇게 좀 넘기시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이 문제도 매듭 짓고 나가실 때 나가시더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장 뭐 부탁드립니다. 가긴 어디를 가겠습니까만은 그 강력한 촉구라고 받아들이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김포 시민들의 그 너무나 처절한 그 출퇴근길의 고통에 대해서 저도 오늘 이따가도 저녁에 가볼 겁니다만은 우리들의 문제로 받아들이자고 제가 정부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세상의 문제는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추가를 해주십시오.